안녕하십니까, 안현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매매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 거거든요. 매매에 관한 문제는 제가 두 번으로 나누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매매도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겠죠.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나올 때도 있긴 합니다. 자, 한번 같이 문제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매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 특정한 재산권 이전 및 대금의 지급은 매매계약의 실행 내지 이익에 지나지 않으며 그 성립 요건이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매매계약은 대표적인 낙선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을 하고요.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매매계약의 비용, 채무이행 시기 및 이행 장소 등에 관하여 합의가 없으면 매매계약의 성립에 영향이 있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요 매매계약의 비용은 이행 시기 및 이행 장소는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합의된 대로 비용과 이행 시기 및 이행 장소가 되는 것이고 합의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요. 어떻게 됩니까? 매매 계약의 비용은 쌍방이 반씩 부담한다. 채무 이행 시기는 쌍방의 이행 시기가 동일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이행 장소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에서 대금을 지급하지만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도 장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합의가 없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2번이 X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매매 계약 당사자가 아닌 타인 소유 물건을 목적으로 한 매매 계약은 계약도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타인 소유물의 매매도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남의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타인 소유 물건을 매매하기로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유효한 것이죠. 4번. 매매 계약은 낙성, 불력 시 쌍무, 유상계약이다. 자,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낙성 계약이고요. 민법상 계약은 다 뭐죠? 불호식행이고 또 대표적인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인 거죠. 5번. 매수인의 주된 급부 의무는 매매 대금 지급 의무이다. 다시 말하면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해야 매매계약이고요. 만약에 대금이 아닌 또 다른 재산권을 지급하기로 하면 매매가 아니라 뭐가 되죠? 교환이 되는 거죠. 따라서 5번도 맞네요. 답은 2번입니다. 2번입니다.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매매 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자, 우리가 매매 비용은 절반씩 반씩 부담하도록 민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법은 임대차를 제외하고는 다 뭐죠? 임의 규정인 거죠. 따라서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도 다 뭐예요? 임의 규정이니까 민법 규정과 다른 별도의 특약을 하더라도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2번. 지상권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다. X고요. 2번이 답입니다. 자, 왜냐하면 매매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뭐죠? 재산권인 거죠.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지만 지상권을 거래하는 것도 임차권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니까 이번처럼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도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맞죠? 자,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목적물을 인도받든지 대금을 완납해야 되죠. 따라서 인도받지도 않았고 대금도 완납하지 않았다면 그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게 됩니다. 5번 당사자 사이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예약 완결권이죠.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에 걸리기 때문에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매매 예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이 답이죠. 자, 예약 완결권도 일종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예약 완결권은 양도할 수 없다. X입니다. 2번 채권적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 체결에 청약을 하면 상대방은 승낙입니다. 승낙. 승계가 아니라 오타입니다. 승낙의 의무를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예약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예약 완결권이 생기고 예약 완결권은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형성권이니까. 3번 예약은 채권 계약이다. 맞죠? 왜냐하면 예약을 했다 그래서 물권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채권 계약이고. 4번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예약은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인데 큰 의미는 없고요. 증여가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그럽니다. 5번 매매 일방 예약은 타인의 물건에 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맞겠죠? 다시 말하면 타인 소유물의 매매 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매매 일방 예약도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유효하겠죠. 따라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4번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지만 그 매매계약과 함께 이루어지는 계약금 계약은 실제로 지급돼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인 거죠. 2번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므로까지 맞아요. 근데 주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하여야 한다. X죠. 굳이 동시에 성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계약금 계약을 하는 것도 일반적이겠지만 매매 계약을 먼저 하고 나중에 계약금 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유효하기 때문에 동시에 성립해야 한다는 질문은 X가 되죠. 3번 매매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갖게 되고요. 4번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다. 맞죠?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언제까지? 이행 착수 시까지고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행 착수는 언제부터요?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가 이행 착수다. 5번 해약금에 의한 해제 효력은 채권 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하며 왜요? 해제는 유효한 것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니까요. 자, 근데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또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이행 착수 전 이행한 것이 없으니까 원상회복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청구나 원상회복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따라서 틀린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입니다. 5번입니다. 매매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자, 하자 담보 책임, 목적물의 하자죠. 자, 목적물,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돼요. 기억나시죠? 따라서 1번.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목적물의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경우 악이죠. 매도인이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목적물,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2번 매매는 쌍무계약인 바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거는 매매계약이 성립된 후에 효력 내용이니까 맞는 질문이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매매계약 후 인도 전의 과실은 매도인이 갖고요. 인도 후의 과실은 매수인이 갖죠.
만약에 인도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했다면 그 과실은 매수인 거죠. 따라서 매매 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 속하므로 아닙니다. 인도 전이라면 매도인에게 과실 수취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매도인이 목적물 인도할 때 이를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3번이 되네요. 4번, 매수인에게는 목적물을 수령할 권한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칙상 목적물을 수령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목적물 수령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령을 안 하는 것도 수령지체 채무 불이행이 될 수가 있고요. 5번,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수한 권리를 위험이 있는 한도에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맞죠? 이러한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에 대해서 매도인은 어떻게 할 수 있죠?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그 매매 대금을 법원에다가 공탁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6번입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특정물 매매 경우 목적물의 하자가 있어요. 그럼 목적물,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뭐 해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되니까 악의 매수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은 악의 매수인도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만 할 수가 있는 거죠. 2번,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는 매매 계약 당시, 채권 양도 당시에 자력을 담보한 것을 추정한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채권 양도 당시에 자력을 담보하는 것을 추정을 하고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변제기에 자력을 담보한 것을 추정하니까 2번은 맞는 질문인 거죠. 3번, 무효인 강제 경매 절차를 통하여 하자 있는 권리를 경락받은 자는 경매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맞아요.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제가 참 강조의 말씀을 많이 드리죠.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하는 거죠. 따라서 무효라면 무엇도요? 책임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매매 계약이 무효면 매도인은 담보 책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 경매 절차, 경매입니다. 오타네 또 경매 절차가 무효라면 그 경매에 대해서도 담보 책임 부담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유효함을 전제한다는 거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4번입니다. 매매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매수는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최근에 판례 변경이 있었는데 착오와 하자 담보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른다면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취소할 수도 있고 담보 책임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조금 최근에 판례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4번 같은 것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번, 종류 매매의 경우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종류 매매의 경우는 똑같은 물건이 많거든요. 그래서 목적물, 그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완전물 급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또는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둘 중에 하나를 청구하는 것이지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번이 X고 5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권리의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에 대한 내용 중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매매 목적물이 저당권 또는 전세권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을 경우 매수인은 서이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선악불문하고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네요. 2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일부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뭐는 청구할 수 있습니까?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해요. 자,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는 것, 제척기간에 적용이 없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두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3번,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음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해지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맞죠? 자,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악의 매수인은 해제를 할 수 있죠. 해제만 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해요. 따라서 전부 타인의 권리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은 누구만 청구할 수 있냐면 선의의 매수인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5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항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전부에 대해서 해지할 수가 있으므로 밑도 끝도 없이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따라서 맞는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죠.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다음의 권리 중 악의 매수인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1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대금 감액 청구권. 이게 답이죠. 자,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뭐 같습니까?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해제.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 요 세 가지만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다 뭐죠? 선의여야지만 할 수가 있고, 특히 요 종류물,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완전물 구부 청구 행사를 하면 매수는 뭐 해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매매에 관한 문제를 마무리하겠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